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에도 4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페24의 2분기 영업이익이 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3%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회했는데요. 카페24는 유튜브 쇼핑 수혜주로 관심을 모아온 기업입니다. 네, 한정 KPS가 945.33억 원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네, 대한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이 12% 감소했습니다. 유류비와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고정비 증가가 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나와 화물사업 관련한 4,700억 가량의 매각 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에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인데요. 정규장에서 13%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관련 진단키트주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현대약품입니다. 제약바이오주입니다. 정규장에서 3%가량 오름세 보였고 또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STX 그린로직스입니다. 해운주입니다. 정규장에서 10%가량 상승했고 현재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중동 불안이 커지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휴니드입니다. 방산주인데요. 정규장에서 보합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수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휴니드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KCTC입니다. 물류주인데요. 쿠팡 사태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정규장에서는 20%대 상승하며 마감했지만 현재는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노보노디스크 좀 부진한 실적 나타내면서 미국 개장전 거래에서 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증시 잘 갔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본부장님? 제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노보노디스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다가 만약에 빠졌다라고 최고점에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타격이 크겠지만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는 주가의 추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일라일리와의 이런 경쟁 그리고 기타 또 다른 쪽에서의 이런 또 비만 치료제에서의 결과가 좀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경쟁이 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펩트론이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후발로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날아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라일리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만약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은 그러진 않은 거고 또 이제 경쟁력을 조금 잃어간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경쟁 심화에 따른 좀 부담감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야 조금의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발에서의 시장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혜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지금 미국 시장 개장전 거래에서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일라일리도 동반해서 7%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삼양식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삼양식품 지금 시간외에서 한 3%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현지의 생산기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오르긴 하는데 내일 시장에 좀 투자자분들이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원래 증설에 대한 부분이 밀양 2공장 쪽 대응으로 공시가 됐었죠. 공지가 됐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유럽 대응을 하는 부분은 매출이 나가고 있으니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원래 고려됐던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이게 아주 특별해서 주가가 이를 통해서 급상승하고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매출 볼륨은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 불황이라고 하죠. 지금 경기 불황,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 그만큼 상황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료 업종의 대표주로 충분히 보유를 하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4% 넘게 상승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3.73% 오름폭 기록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오가 현재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6.48%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실적적인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이 보고서 나온 것들의 좀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의 좀 비교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작년의 누적과 비교하더라도 사실상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이제 YOY로 보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들이 매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건 이제 가처분을 한 그 주식을 소각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이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게 너무 과하게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조금 물음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특히나 오늘 장중에 시장이 좀 좋았다 보니까 디오도 주가가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이거 좀 쇼크인데 이런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또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나 이런 지역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최근에 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 또 중국발 비중에서 좀 영향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중국 쪽도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인식 자체가 중국발에 대한 생각이 꽤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투심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영향이 같이 좀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좀 되돌릴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파마리서치나 다른 미용 의료기기 섹터 좀 실적 잘 나온 것과는 상반되는 움직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디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연출하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간에서 좀 해리스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과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지명됐다고 하는데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고 해요. 네. 내일 시장 관련주들 가능할까요? 시장에서 반응을 시간외로 하고 있고요. 매매에 대해서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세요? 우리바이오라든지 네. 오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한 200만 주, 230만 주 이 정도로 좀 수반이 돼서 지금은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개별주를 접근할 때도 재료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고 시세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지금처럼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시세가 분출할 때는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보는 그런 방식이 낫거든요. 물론 돌파 매매라든지 대량 거래를 수반할 때 접근해서 단기적인 차익을 보는 그런 스킬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매매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었고 시세에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서 이제 시세 분출을 할 때 매도를 하는. 근데 시간외로 지금 매도는 할 필요는 없겠죠. 내일 시세 같은 경우 오늘 시간에 이 정도 단가에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더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를 비롯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 시간에서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